어르신들, 요즘 달콤한 사과나 잘 익은 바나나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시나요? 아, 저거 먹으면 또 혈당 튈 텐데 하고 침만 꼴깍 삼키고 돌아서진 않으셨나요? 평생 밥심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밥도 줄이고 과일도 독이라고 하니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시죠? 그런데 만약 당뇨의 주범이 우리가 알던 설탕이나 과일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평생 고기를 먹고 기름진 반찬을 즐기면서 애꿎은 과일만 미워하고 있었다면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사이러스 캄바타와 로비 바바로라는 두 전문가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들은 스스로가 일형 당뇨 환자이기도 했는데요. 수많은 연구 끝에 당뇨와 혈당 문제의 진짜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환자를 약 없이 건강하게 되돌려 놓았죠. 여기 68세 김철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철수님은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밥을 반 공기로 줄였습니다. 좋아하던 믹스커피도 끊었고요. 대신 단백질이 좋다고 해서 매 끼니 계란, 삼겹살, 그리고 요리할 때 식용유를 듬뿍 썼죠.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철저하게 탄수화물을 줄였는데도 공복 혈당은 떨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약을 더 늘리자고만 하고요. 철수님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철수님의 실수는 바로 범인을 잘못 지목한 데 있습니다. 우리가 혈당이 오르는 진짜 이유는 설탕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몸이 설탕을 처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녀석 때문입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세포를 하나의 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은 이 방으로 들어가야 에너지로 쓰입니다. 이 방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바로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이 방문의 자물쇠 구멍에 누군가 껌을 잔뜩 붙여놨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열쇠를 돌리려 해도 돌아가지 않겠죠. 문이 안 열리니 포도당은 방 안으로 못 들어가고 복도, 즉 피 속에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혈당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물쇠 구멍을 막고 있는 끈적한 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그건 설탕이 아니라 바로 지방입니다. 고기 반찬의 기름, 튀김의 기름, 심지어 몸에 좋다는 식물성 기름들이 세포 속에 쌓여 인슐린이 작동하는 걸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철수님의 식탁으로 돌아가 볼까요? 철수님은 밥은 줄였지만 혈당을 안 올린다는 이유로 삼겹살과 계란 프라이를 드셨죠. 밥이 적게 들어와도 이미 세포문은 기름으로 꽉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 적은 양의 밥조차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킨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열쇠 구멍에 낀 껌을 떼어내야겠죠. 바로 세포 속에 쌓인 기름때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저지방 자연식물식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말 그대로 지방은 줄이고 자연 그대로의 식물을 먹는 것입니다. 이 식사법에는 신호등 규칙이 있습니다. 초록불 음식은 배가 부를 때까지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바로 과일, 채소, 콩류, 그리고 현미나 감자 같은 통곡물입니다. 특히 과일, 어르신들 놀라지 마세요. 과일의 당은 섬유질과 함께 있어서 천천히 흡수됩니다. 지방만 없다면 말이죠. 반대로 빨간불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붉은 고기, 닭고기, 생선 같은 동물성 식품, 그리고 달걀과 유제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식용유입니다. 올리브유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름 그 자체는 순수한 지방 덩어리라서 바로 세포문을 막아버리거든요. 김철수님은 속는 셈 치고 딱 2주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는 계란 대신 사과와 바나나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점심에는 흰쌀밥 대신 현미밥에 쌈 채소를 산더미처럼 쌓아서 쌈장을 조금 찍어 드셨고요. 기름에 볶는 대신 물로 볶거나 쪄서 드셨죠. 처음 며칠은 고기가 없어서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혈당 측정 시간. 과일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혈당이 오히려 떨어져 있었습니다. 세포의 자물쇠 구멍에서 껌이 떨어져 나간 거죠. 여기서 잠깐 걱정되시죠? 고기를 안 먹으면 단백질은 어디서 얻나?
근육 다 빠지는 거 아닌가 하고요. 걱정 마세요. 코끼리나 소도풀만 먹고 그 거대한 덩치를 유지합니다. 콩, 현미, 시금치, 브로콜리에도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은 차고 넘치게 들어있습니다. 과일도 달아서 걱정이라고요. 과일 속의 당은 정제된 설탕과 다릅니다.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라는 친구들과 함께 다니죠. 이 친구들이 우리 몸의 염증을 치료하고 혈관을 청소해줍니다. 사탕 한 알은 위험하지만 사과 한 알은 약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볼까요? 마트에 가시면 정육 코너는 과감히 지나치세요. 대신 채소 코너에서 제철 과일과 푸른잎 채소를 카트에 가득 담으세요. 색깔이 알록달록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뒤편 성분표를 보고 기름이나 오일이란 글자가 있으면 내려놓으세요. 식사하실 때는 순서만 바꿔도 도움이 됩니다. 밥을 먼저 드시지 마시고 생채소나 샐러드를 가장 먼저 드세요. 그리고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요. 이렇게 하면 포만감도 생기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막아줍니다. 지방을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방은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나 들깨, 아보카도 같은 통식품으로 섭취하면 됩니다. 기름을 짜서 먹는 게 문제지 식품 그 자체에 들어있는 지방은 안전합니다. 다만 이것도 한 주먹 이상 드시는 건 피해 주세요. 이제 철수님은 친구들과 모임을 가도 당당합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먹을 달콤한 멜론과 현미 비빔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약도 절반으로 줄였고 의사 선생님께 칭찬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먹는 즐거움을 되찾은 게 가장 기쁘다고 하십니다. 60평생 먹어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라는 말이 있죠.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깨끗한 자연의 음식으로 바뀔 때 병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오늘 저녁 기름진 반찬 하나를 줄이고 싱싱한 오이 하나를 식탁에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과일 먹고 혈당 잡는 건강한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